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까먹고 약속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자주 헷갈리는지. 주변 사람들은 말하죠. 너 기억력이 정말 안 좋다. 건망증 심하네. 근데요,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당신의 뇌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기억을 자주 까먹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특별한 신경망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로 창의성과 직결된 그 신경망이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이 왜 약속 시간은 까먹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떠오르는지 그 뇌과학적 비밀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세 번째 증거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증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잉 활성화. 이게 뭐냐면요. 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신경망이에요. 마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처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만 살짝 켜졌다가 꺼져요.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는요. 이게 항상 켜져 있어요. 심지어 지금 누군가 말을 걸고 있을 때도, 회의 중에도,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중에도요. 2019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500명의 뇌를 fMRI로 스캔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창의성 테스트에서 상위 20%에 든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 중에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무려 40%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동안 뇌의 일부는 동시에 저 구름 모양이 고양이 같은데? 이 문제를 다르게 풀 수는 없을까? 아까 그 노래 가사 바꾸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방금 들은 약속 시간을 까먹는 건 뇌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서예요. 지금 이 순간도요.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당신의 뇌는 제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아마 3가지쯤은 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창의적 천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증거. 워킹 메모리의 독특한 사용법. 워킹 메모리가 뭐냐면요. 뇌의 임시 저장 공간이에요. 책상 위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메모장에 오늘 할 일, 방금 들은 전화번호, 저녁 메뉴, 이런 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적어놔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의 메모장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2021년 연구를 보면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워킹 메모리를 정보 저장이 아니라 정보 조합에 더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사람이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뇌는 그냥 사과만 저장해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의 뇌는요? 사과를 듣는 순간 빨간색, 뉴턴, 선생님께 드리는 거, 백설공주, 이런 연관된 개념들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워킹 메모리 공간이 금방 꽉 차버리는 거죠. 2018년 노스웨스턴 대학 실험이 재밌는데요. 참가자들에게 7자리 숫자를 외우게 했어요. 그런 다음 창의성 테스트를 진행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숫자를 완벽하게 외운 사람들은 창의성 점수가 낮았어요. 반대로 숫자를 틀리거나 까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왜냐면요. 숫자를 외우는데 뇌 용량을 다 쓰지 않고 그 공간으로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거든요. 이게 바로 당신이 전화번호는 못 외우면서 갑자기 기발한 해결책이 떠오르는 이유예요. 뇌가 저장보다 창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2가지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 번째 증거가 남아있어요. 이건 단순히 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증거. 인지적 탈억제의 선물. 어려운 말 같지만요. 쉽게 말하면 뇌의 필터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뇌에는 본래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가 있어요. 마치 스팸 메일함처럼요. 이건 중요해, 저장해. 이건 쓸데없어, 삭제.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하죠.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는요. 이 필터의 성능이 의도적으로 약해요. 2017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창의적 천재 120명의 뇌를 분석했는데요. 이들의 전두엽 억제 기능이 일반인보다 평균 30% 낮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작은 소리, 미묘한 감정, 우연한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당신의 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대화 소리가 들리고, 바리스타가 컵 놓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 너머 나뭇잎 흔들리는 게 보이고, 천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재즈 선율이 들리고, 동시에 어제 본 영화 장면이 떠오르고, 내일 회의 자료 구성이 생각나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하지만요. 바로 이 복잡함 때문에 남들이 절대 연결하지 못할 2가지를 연결할 수 있어요. 재즈 리듬과 프레젠테이션 구성을 결합하면 카페 소음과 업무 효율의 상관관계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실제로 2020년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서요. 노벨상 수상자 50명의 인터뷰를 분석했어요. 이들 중 78%가 나는 집중력이 부족하다. 머릿속이 항상 산만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근데 바로 그 산만함이 기존 패러다임을 깨는 발견으로 이어진 거죠.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는 특별히 똑똑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를 더 오래 붙잡고 있을 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빠르게 답을 찾고 넘어가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머릿속에 계속 띄워놓아요. 샤워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들기 직전에도. 그래서 어느 순간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정보들이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확산적 사고라고 불러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백 개의 점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약속 시간을 까먹는 건 뇌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당신의 머릿속이 복잡한 건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항상 켜져 있어서 동시에 여러 생각을 처리하고 있고, 둘째, 워킹 메모리를 저장이 아닌 조합에 사용해서 새로운 연결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셋째, 인지적 필터가 약해서 남들이 놓치는 신호들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왜 일상적인 것들은 까먹으면서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는 떠오르는지에 대한 뇌과학적 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누가 당신한테 기억력 왜 이래?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뇌는 지금 더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뇌 구조의 차이를 넘어서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정리정돈 잘하고 약속 안 까먹고 집중력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압박해요. 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뇌가 복잡한 건 결함이 아니라 특성이에요. 단지 당신은 남들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왜 바이올린처럼 연주 안 해? 라고 묻는 게 이상한 것처럼요. 당신의 뇌도 그래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스스로를 기억력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불러보세요. 복잡함을 견디는 사람, 연결을 만드는 사람, 다르게 보는 사람. 지금 댓글창에 나는 복잡한 천재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뇌를 인정하는 첫 번째 선언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실전 전략을 다뤄볼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